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죠. 자, 25번째 강의, 우리 교재 91페이지서부터 92페이지인데요. 바로 73번부터 81번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73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점 3,5는 요직선의 윗부분에 있고 점 4,1은 요직선의 아랫부분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이 y는 k배의 x-1에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네요. 그죠? 둘이 똑같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3,5는 위쪽에, 바로 위쪽에 3,5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4,1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결국은 이 직선이 요 두 점 사이를 지나가고 있죠. 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놈을 집어넣고 이 놈을 집어넣은 함수 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요식을 간단히 해야 되겠죠? 자, kx의 마이너스 k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값, 집어넣을 값을 바로 요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각각 집어넣은 값을 써보도록 하죠. 자, 3,5를 집어넣으면 x가 3이죠. 3k 마이너스 k 2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가 5입니다.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죠. 자, 요 놈과 그 다음에 4,1이라는 점이죠. x에 4 집어넣으면 4k 마이너스 k 3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 3 빼기 1이니까 플러스 2죠.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차피 요 2는 뽑아내게 되면요. 2를 뽑아내게 되면 2배의 k-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이 2는 상수 2는 있으나 마나 하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 사이 범위가 된다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작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1이 큰 값이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놀고 있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문제 보죠. 자, 74번.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의 영역을 부등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색칠한 부분이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색칠한 부분은 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요건 뭐냐? 요 직선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 놀고 있고, 밑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2차 곡선 있죠? 이 곡선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위쪽에서 놀고 있는 요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2차 곡선이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2차 곡선이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여기 잘못 썼죠? y가 없네요. 아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써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y는 요거는 2차죠? 2차는 위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크거나 같다예요. 이렇게 경계선 포함 그랬으니까. 그 다음, 직선에서 볼 때는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런데 얘네 둘을 곱해서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요. 나눠서 푼 걸 써보면 어떻게 돼요? y는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 두 개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찾으면 돼요. 작거나 같다. 아, 여기 있네요. 2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냥 바로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요 놈의 형태, 곱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둘의 곱의 형태는 뭐 나타낼 수가 없겠죠. 당장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넘겨줘야 되잖아. 넘겨주게 되면은 x제곱 뭐 마이너스 y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y죠.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요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뭐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자, 요 놈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디까지 표시가 되는 거냐면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요 놈은 어느 부분까지 표시가 되냐면 요 부분까지 표시가 돼야 돼요. 여기도 표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도 표시가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인 줄 알고 착각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공통 범위만 찾는 거니까 분리를 한 요 식을 찾아주시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5번의 영역입니다. 75번의 영역은요. 자, 일단 1번 문제는 어디냐면요.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 1번의 영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바로 요 교집합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요 부분은 지금 퐁당 꼴이죠. 그러니까 얘는 곱의 영역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곱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요 놈의 형태는 퐁당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연립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연립의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곱의 형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원의 방정식을 빨리 찾아야죠.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2짜리니까 4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 하나 또 표시를 해줘야 되죠. 바로 요 직선을 표시하셔야 되겠죠. 요 직선은 어떻게 되느냐.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 기울기는 1짜리죠. y는 x.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곱했을 때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곱하면 되느냐. 자, 이거는 4를 넘어가야 되죠. 4를 넘어가니까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라는 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의 내부와 요거의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의 내부와 이걸 일단 여기서 빨리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일단 요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원의 내부죠. 원의 내부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죠. 위쪽이라는 얘기는 y가 크거나 같다죠. 그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크거나 요게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둘이 곱하면 음수니까 양수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은 바로 요 식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거는 이제 연립입니다. 이 원의 내부와 이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어디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되죠? 바로 요 바깥쪽에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바깥쪽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원의 내부이면서 요 원의 내부인 교집합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시켜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왼쪽 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짜리죠. 1짜리인데 내부가 되니까 결국은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원에서도 내부죠. 근데 중심이 1이에요. 그러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역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자, 좌표평면 위의 부등식 요 영역을 나타낸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일단은 그림이 또 안 보이죠. 선생님 표시해 보면요. 1번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칠해져야 되죠? 여기 칠해져야 돼요. 곱의 형태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어디 칠해져 있냐면, 여기 칠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밤새 내내 외웠는데. 자, 어디였냐면, 여기하고요. 여기에 칠해져 있습니다. 자, 4번이 어디였더라? 4번이,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여기하고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어디였었냐면, 요 부분이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잘 외웠죠?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보세요. 식이 지금 몇 개냐면, 요 놈하고요. 요 놈입니다. 결국은 3개의 영역으로 반드시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3개의 영역으로 찢어지지 않은 건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요것은 결국은 3번과 4번과 5번은 때려 죽여도 답이 될 수 없죠. 자, 이거는 퐁당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요 직선과 요 직선에 의해서 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직선이 2개밖에 안 돼요. 3개나 되는데.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이 요 놈과 요 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4번 될 수 없어요. 요 놈은 직선이 하나죠. 하나에 의해서 좌우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요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한 놈만 찝어보면 되죠. 이 중에서. 그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찝어보면 됩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면 되죠. 어느 점이 좋을까요? 여기 있는 걸 찾는 사람은 바보죠. 그죠? 그러면 어딜 찾는 게 좋을까? 가장 좋은 거는요. 동시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부분. 뭐 여기에 보시면 요 위에 요 안의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점이 낫겠네. 그죠? 여기 가운데가 뭘까요? 바로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만약에 2분의 1, 2분의 1에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면 이 그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요 그림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2분의 1이 있을 테니까. 여기는 아예 칠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2분의 1을 xy에 집어넣어보는 겁니다. 집어넣어보면요. x의 2분의 1, 그 다음에 y의 2분의 1, 그 다음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이죠. 그러면 여기 0입니다. 그럼 이놈 0이죠. 0. 아무리 곱해도.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하는 거니까 색칠이 칠해져야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풀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투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문제나 있네요. 연립부등식에 나타내는 영역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거는 그림만 제대로 그려내면 됩니다. 자, 요거 그림들부터 한번 그려보죠. 자, 일단은 원이 가장 먼저 그려져야 되겠죠? 원부터 그려야 되겠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원의 반지름이 몇 자리로 보이나요? 그렇죠. 4자리죠. 4자리.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위쪽이다 이런 뜻이죠. 위쪽이고 원은 내부였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건 위쪽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현재 요 반원을 뜻하는데요. 이 반원에서 y는 마이너스 x 날리면 요렇게 날아갑니다. 자, 이것의 아래쪽을 뜻하죠. 아래쪽이라는 건 요 아래쪽이면서 요 반원과 만나야 되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요게 과연 몇 도일까요? 요게. 여기 있는 각도 있죠?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는 바로 45도 각도가 되죠. 45도.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원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라는 거 느껴집니까? 그렇죠.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이 원의 넓이가 얼마냐면요. 반지름의 2배 파이, 제곱 파이. 그렇죠. 제곱 파이. 그러니까 16파이예요. 그러면 16파이의 8분의 1이라고 그랬죠? 8로 나눠주면 됩니다. 정답은 몇 파이가 되죠? 2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1번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원과 요놈이 만나게 되는 영역의 넓이입니다. 자, 이것은요 역시 원을 그려야 되죠. 원이 있고요. 자, 반지름이 역시 얼마짜리입니까? 2짜리가 되죠. 이번에는 4짜리가 아니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자, y는 절대값 x 그랬습니다. y는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바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이죠. 45도 각도로 이렇게 꺾입니다. 자, 위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위쪽을 뜻해요. 원의 내부이면서 요 위쪽이니까 공통인 범위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요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예,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원의 넓이의 4분의 1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원의 넓이가 얼마냐? 원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파이라고 그랬으니까 4파이가 되고요. 그놈의 90도짜리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번째 넓이는 바로 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들에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죠? 자, 일단 요것도 원이고요. 요것도 원입니다. 그죠? 자, 원 두 개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놈의 원은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입니다. 2. 그 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나요? 그렇게 되겠네요. 정리된 결과는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든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는 8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이거 넘어가 버리면 6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더해져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원을 빨리 도시를 해야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자, 이 원의 중심이 0,0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2짜리입니다.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2. 자, 이런 원이 있고요. 중심은 0,0이고요. 자, 오른쪽 원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1, 마이너스 1입니다. 중심이 1, 마이너스 1. 1이 이쪽에 있겠죠. 1, 마이너스 1. 여기 있겠죠. 중심이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여기에 1, 마이너스 1이 있을 텐데, 자, 요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루트 2짜리래요. 2루트 2짜리. 1,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1에 자, 요 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냥. 그죠? 왜냐하면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루트 2짜리 원이 되네요. 그럼 요게 지금 반지름이 루트 2짜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짜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2루트 2라는 건 2루트 2의 2배입니다. 루트 2의 2배.
그죠? 루트 2의 2배면은 한 번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결국은 여기가 또 루트 2가 되니까 2 루트 2라는 반지름을 갖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셨죠? 예, 그림이 좀 이상해요. 자, 이랬을 때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범위가 넓이가 어디가 되느냐를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점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는데 0,0을 한번 집어넣어 보죠. x에다 0,0을 집어넣게 되면 0, 0이면 사라져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마이너스 2가 남고요. 0, 0, 0, 0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6이 과연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죠. 그죠? 요게 지금 10인데 1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들어가는 영역, 바로 이 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영역은 그 다음 영역이 들어갈 테니까 바로 고배 영역에선 요 영역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영역은 또 안 들어가니까 요 바깥쪽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뜻이니까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란 뜻이죠. 그래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원의 넓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2루트 2짜리죠. 그러면 2루트 2의 제곱파이면 8파이가 되겠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2죠. 루트 2의 제곱파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바로 이 놈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몇 파이가 된다? 6파이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투스텝의 7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8번 문제인가요? 7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립부등식 다음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요놈의 최대값 구하여라. 자, 요건 1차고요. 요건 2차 함수네요.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뜻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1,4분면이다. 그랬죠? 1,4분면. 자, 그리고 요 두 직선이 보이네요. 두 직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직선 x절편 y가 없어졌을 때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4다. 자, 여기 마이너스 4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y절편 x가 사라졌을 때 y는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절편 y가 사라졌을 때 x절편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4. 그 다음에 y절편 x가 사라졌을 때 y는 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6.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요 놈은 y가 이렇게 넘어가면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아래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y가 작거나 같다니까 또 아래쪽이에요. 그러면서 1,4분면이기 때문에 공통범위는 어디가 돼버리냐면 바로 요 부분이 공통범위가 됩니다. 요 부분이 1,4분면이라고 그랬죠. 1,4분면 영역과 바로 두 개의 아랫부분의 영역,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죠. 자, 그랬을 때 2x-4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최대값. 자,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몇 짜리냐면요.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어떤 놈이 날아가냐면 이런 식의 놈들이 날아가죠.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값은 당연히 여기 갈 때 최소값이 생기겠죠. 가장 큰 값이 어디겠느냐 그거야. 어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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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이죠. 요점을 지날 때 바로 최대값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요점을 찾아내라는 얘기죠. 요점은 과연 뭐냐? 바로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교점의 좌표를 의미하죠. 자, 써보면 x-2y는 4란 뜻이죠. 교점일 때는 이렇게 등호를 풀어주는 겁니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네요.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 자, 요 놈이 12란 뜻이 되겠죠. 자, 둘을 더해봅시다. 둘을 더하게 되면 4x는 8이 돼버리니까 x는 2고요. x가 2가 돼버리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6 되니까 y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즉 요 교점의 좌표가 바로 2,3임을 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요 2, 3을 x와 y에 집어넣은 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맥시멈이라는 것은요. 2, 2는 4,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 4, 12. 12에다가 4 더한 1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식과 그 다음에 요식과 그 다음에 요식, 세 식을 만족하는 공통범위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래프 또 그려야죠. 자, 예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y는 3분의 2x입니다. 3분의 2x, 3분의 2x. 세 개로 줄였을 때 두 칸이죠. 3분의 2. 3분의 2면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y는 3분의 2x. 자,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의 위쪽이죠. 위쪽이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3x 그랬습니다. 역수예요, 역수. y는 x 대칭이니까 뭐 요렇게 생겼겠죠. y는 2분의 3x. 자, 요 놈의 아래쪽이죠. 아래쪽. 그러면 요 사이가 됩니다. 요 사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랬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요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에 y절편 5짜리. 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5입니다. 자, 요 놈의 아래쪽이죠. 그러면 공통범위가 어디냐? 공통범위가 어디냐면 바로 요 범위가 공통범위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영역에 대해서 2y-x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그랬죠? 2y-x제곱. 자, 2y-x제곱이다 그랬어요. 2y-x제곱. 자, 요 놈을 역시 k라고 둬야 되겠죠? 정리된 결과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x제곱이니까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k가 됩니다. 이렇게. 자, 무슨 뜻이냐? 자, 2분의 1짜리를 갖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놈의 y절편입니다.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를 구하라는 뜻이죠. 자, 일단은 어떤 그래프냐면요. y는 2분의 1x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 자, 이렇게 돼서 뭐 요 점이나 요 점 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려보면요. 뭐 이렇게 가서 여기를 지날 때. 그 다음에 뭐 요점을 지날 때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지날 때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접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접할 때도 가장 작은 값이나 큰 값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요점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결국은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어떠한 경우들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점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 점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 점을 지날 땐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 점을 지날 때는요. 요렇게 해서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요 사이를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떨 때 하나를 또 생각해야 되냐면 접할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접할 때 가장 높은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접할 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교점이고요. 요것도 교점입니다. 그러면 교점 두 개와 접할 때를 생각을 하셔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요 교점과 요 교점을 찾아야 돼요. 요 교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 요 교점의 좌표는 y는 3분의 2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1차 함수 요 놈이 만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2x 이퀄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네 둘이 같아지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x를 찾아보면요. 세배하게 되면 2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5, 15가 되죠. 자, 이게 넘어가면 5x예요. 5x는 15니까 x는 3이 되죠. 그러면 얘는 3컴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2가 되죠. 그래서 3,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지금 대칭형이기 때문에 안 봐도 얘는 나옵니다. 이건 감각이죠. 얘가 2,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 두 점을 대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접할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접할 때. 자, 그러면 접할 때는 나중에 구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얻은 값이죠. 여기에다가 그럼 먼저 3,2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3,2를 집어넣으면요. 자, 그때 K는 얼마가 되느냐? X가 3이니까 9 빼는 거고요. 2니까 4예요. 4에서 9 빼면 마이너스 5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때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2,3일 때 볼까요? 2,3은 여기 지날 때죠. 2,3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3. 자, 2,3을 지날 때 K의 값은요. X가 2예요. 4 빼는 거예요. 3이에요. 6이에요. 6에서 4 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죠? K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때는 이렇게 가서 이제 K 값을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접하는 값을 빨리 찾아야죠. 접하는 건 누구랑 누가 접해요? 요 놈의 값과 2차 함수죠? 요 놈 직선하고 2차 함수가 접하는 거예요. 2차 함수 누구냐면 요 놈입니다. 요 놈. 얘네 둘이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게 놔버리면 되죠. 같게 놓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k는 바로 2분의 3x가 되죠. 2분의 3x. 자, 둘 다 없애면서 정리하면요. k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이 됩니다. 자, 요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3, 3은 9 마이너스 4k. 바로 요놈이 0이 되게 하는 k값. 바로 그 k값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소값에 해당하는 것이 누굽니까? 최소는 바로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요. 최소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대값은 바로 4분의 9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네요. 얘가 최대, 그 다음에 얘가 최소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뭡니까?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4분의 9에서 저놈을 빼는 거죠. 그럼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20이죠? 20이니까 얘는 정답이 4분의 2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79번 문제죠.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나왔는데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도록,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A는 원이죠, 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반지름이 얼마짜리? 2짜리 원입니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라는 직선은, 자, 어떻게 생겼느냐? B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죠. Y는 크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k보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주어진 원의 영역은 지금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직선은 지금 윗부분을 뜻하죠. 임의의 직선을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를 그리면 바로 위쪽이니까 이 부분을 뜻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A와 B의 교집합이 생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 지금 생기지 않죠. 하지만 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생겨버리죠. 요만큼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아예 그냥 하얀 걸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원 자체가 돼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언제부터 생기지 않느냐 그거죠. 공집합이 되려면 바로 요 놈과 원이 이렇게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면 바로 이쪽이 되죠. 근데 접하면 요 교점이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접할 때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 접하는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A식이 원래 어떻게 됐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예요. 자, 방정식을 쓰는 이유 알겠죠? 접할 때를 구할 거니까. B는 어떻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겠죠.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있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주어졌으니까 공식에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죠. 공식이 가장 편하다는 거 알죠? 외워두면 편하죠. 근데 외우지 못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문제지. 자, 기울기 쓰면 마이너스 2x가 되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 2죠. 루트 m제곱 4죠.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5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만족하는 K값 중에 바로 요거는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디? 이렇게 접했을 때 여기 오는 게 바로 2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거보다 올라가야죠.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바로 2루트 5라는 양수값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아, 같아도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같아도 된다. 그죠? 지금 선생님이 이거 실선으로 표시했죠. 점선이죠, 점선. 이렇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0번 문제 보죠, 80번. 자, 80번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두 약품 A, B 각각의 1g에 대한 P성분, Q성분의 함유량과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치료를 위해서 성분 P를 10g 이상, P를 갖다가 10g 이상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Q 성분을 갖다가 15g 이상 사용해야 될 때 비용을 최소로 하는 AB의 양을 구하라. 이거는 최소가 나왔어요. 최소. AB의 양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가격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놈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A를 X게 만들고 B를 Y게 만든다고 하게 되면요. 첫 번째 P 성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2X 플러스 Y가 10 이상이라고 그랬죠? 10 이상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Q 성분은요. X 플러스 3Y가 15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비용을 최소로 하는, 그러니까 얘 가격을 최소로 하기 위한 A, B의 양. 바로 A는 몇 개 만들고 B는 몇 개 만들어야 바로 최소의 양이 나오느냐 그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먼저 도시를 해봐야죠. 얘는 무조건 일사분면이죠. 자, X절편 어떻게 됩니까? Y가 사라졌을 때 X는 마이너스 5가 되나요? 그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니죠. y가 사라지면 x는 그냥 5죠. 5가 되겠고요. y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x절편, y절편은 x가 사라졌을 테니까 10이 되겠죠.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겠고요. 요 놈 이상이니까 요 바깥쪽이죠. 요 바깥쪽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요 바깥쪽을.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3y가 15다. x절편이 어떻게 되죠? x절편 15입니다. y가 0일 때 15니까 요 오른쪽에 가 있겠죠. 15. y절편 x가 사라졌을 때 y는 5라는 거 알 수 있죠? 5. 자, 이렇게 됩니다.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겠죠. 이놈의 역시 위쪽이 됩니다. 이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냐? 바로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의 위쪽, 하얀색의 위쪽이니까 요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오겠습니다. 바로 요 범위죠. 요 범위. 자, 이해되십니까? 자, 요 범위가 바로 공통범위가 되는 거죠. 공통범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바로 최소가 되게 하는, 최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x 플러스 30y의 최소값이거든요. 최소가 될 때. 자, 그러면 뭘 따져보시면 되냐면 다 기울기 따지면 돼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냐? y분의 x의 반대 보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얘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얘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알면 되죠. 얘는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 바꾼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마이너스 3분의 2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6 사이에서 놀게 되죠. 결국은 요점일 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 a, b의 양, 바로 x, y, 요걸 구하는 거죠. 바로 요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가 돼버렸죠. 좌표는 바로 몇 컴마 몇이냐? 이거 구하라는 뜻이 됐죠. 자, 그럼 연립해버리면 됩니다. 이 둘을 연립하면요. 자, 써볼까요? 2x 플러스 y는 10이다. 자, 연립하는 거니까 선생님 등호만 쓰는 거 이해됐죠? x 플러스 3y는 15입니다. 자, 어느 식의 몇 배? 자, 아래 식의 2배 하면 되죠? 2x 플러스 6y는 바로 30이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빼면 되죠. 6y 빼기 y, 5y가 되겠고요. 30에서 10 뺐으니까 20이 돼서 y는 5, 4, 24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y가 3에 이거 넘어가서 6 돼버리니까 x는 3이 됩니다. x는 3. 자, 이렇게 해서 x는 3이고 y는 4다니까 바로 x, A제품은 몇 개 만들고 A제품은 3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B제품은 몇 개 만들면 돼? 바로 4개를 만들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B제품은 4개. 자, 이게 우리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A, B제품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8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가 주어져 있는데요. 다음 세 집합의 포함관계를 말하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먼저 A집합입니다. A집합을 가만히 보면요. 자, 이놈이 어떻게 생겼느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이놈은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X가 양수, Y가 양수. 즉,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때는 1사분면에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누가 그려져요? X 플러스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바로 X, 얘는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려지고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1사분면에서만 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 중에서 1사분면만 그려지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부라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Y가 지금 작거나 같다, Y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Y가 작거나 같다, Y가 크거나 같다. 이런 영역입니다. 자, 이걸 도시해 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요 그래프 그려야죠. X절편 어떻게 돼요? 1, Y절편 1, 1, 2를 지납니다. 이렇게. 1, 2를 이렇게 지나는데 바로 Y가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요 영역을 뜻하게 됩니다. 1사분면만 표시를 해줘야 되죠. 양수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의 X절편 어떻게 돼요? Y가 사라지면서 X는 1이죠. 그 다음에 Y절편 어떻게 돼요? 사라지면서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텐데 요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Y가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니까 위쪽이니까 여기에 색칠이 칠해져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어떻게 되냐면 X절편
y가 사라지니까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되겠고요. y절편 x가 사라지면서 y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 알 수 있고 y가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려집니다. 이사분면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안 봐도 비디오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위쪽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마름모가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집합을 한번 그려볼까요? 비집합은 뭡니까? 원이에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죠? 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이 1짜리. 1, 1, 마 1, 마 1. 요 놈의 내부를 뜻하는 거죠. 내부를 뜻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집합을 그려야 되겠죠. C는 어떻게 생겼느냐? 절대값 Y는 1-X제곱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려보면요. 자, Y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야죠. Y가 먼저 양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Y는 작거나 같다 1-X제곱보다. 자, 그 다음에 Y가 만약에 0보다 작아지면 반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Y가 되죠. 반대로 싹 다 바뀝니다. Y는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도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가 y는 1-x제곱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그쵸? y가 0보다 작을 때, 아니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누가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얼마겠습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되죠. 그러니까 요 영역을 뜻하게 되네요. 요 영역을. 자, 여기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아래쪽에서 그려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반대. 요 놈의 위쪽의 대칭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생겼죠. 그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번에는 y가 크거나 같다니까 위쪽을 뜻하겠죠. 약간 계란 모양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 세 개의 포함 관계를 밝혀라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그려보죠. 자, 일단은 요 놈은 마름모라고 그랬죠? 마름모. 요거를 한번 파란색을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파란색은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원에다가 자, 파란색의 영역입니다.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 자, 요게 A죠. A 영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 영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C 영역. C는 요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도 2차 함수. 요런 식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지나갑니다. 원처럼 되지는 않아요. 점점 여기서부터 요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서도 요렇게 갑니다. 여기서도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보다는 작아요. 그죠? 2차 곡선은. 자, 그럼 봅시다. A와 B와 C 중에서 가장 큰 게 누굽니까? 가장 큰 게 바로 원이죠, 원. 원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B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2차 함수 노란색이 크죠. 2차 함수는 바로 C를 뜻하니까 C.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누굽니까? 마름모죠. 그러니까 A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B가 C보다 크고 C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이 바로 포함관계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부등식의 영역에 관한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한다면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사실은 그림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림만 많이 풀어본다면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